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주권 정치대학원 유튜브 대학원 시간입니다. 네, 국민권익금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주권 정치, 국민주권 정치 세력을 우리가 세력화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민 공천증제, 국민 공천 그리고 경선제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주장하고 있고, 이것을 지금 윤석열 또 안철수 또 각 정당에 이걸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서 결국에는 국민 경선, 국민 공천 경선제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 주권 시대가 열려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 권익금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국민 권익금 제도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국민 주권 정책을 제가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국민 주권, 국민이 주인인 세상인 거죠. 네, 국민 주권 정책을 개발해서 국민주권 정치대학원 시간에 이 정책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많은 대선 후보들이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연대할 수 있어요. 우리 국민 주권 정치와 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주권 정치, 이 국민주권 정치를 우리는 전국, 그리고 전국화, 세계화 시켜서 우리 750만 재외국민과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이 정책이 20대 대통령에 반드시 실현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주권 시대를 선도하며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을 목표로 국민주권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전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고요. 대통령 직속기관 선정 우수 신지식인 정부부처 장관상 수상,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 12기 13기 자문위원을 역임했고요. KBS, MBC, SBS, EBS, CBS, TV, 채널 A 등의 다수 방송에 출연을 해왔습니다. 네, 여기 제 연락처입니다. 문자를 주시면 되고요. 네, 첫 번째 정책으로 국민권익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업 지정, 국민에게 국민기업 주식 직접 보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기업 주식, 그러니까 국민기업 주식을 직접 보급하여 수익금 직접 수령하게끔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권익금입니다. 국민기업을 지정하고 국민에게 국민기업 주식을 직접 보급하여 수익금으로 직접 수령하게 하는 이러한 제도입니다. 이게 이제 국민 권익금이에요. 국민권익금. 그래서 이 국민 주식, 국민기업의 주식은 국민이 갖는 게 당연한 거죠. 네, 공기업을 국민기업으로 변경하고요. 모든 수익금, 성과급은 국민권익금으로 국민에게 370개 공기업 적자가 525조라고 하죠. 네, 그럼에도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과급 잔치.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바로잡고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제대로 수익을 나게 하면서, 그러면서 국민 권익금으로 나눠주겠다. 그 다음에 한류 비트코인, 암호화폐, 디지털 화폐 정책, 기축통화 향한 도전. 네, 그래서 우리 한류 비트코인, 이 비트코인을, 암호화폐, 디지털 화폐를, 이게 이제 사실상 금융민주화예요. 은행들이 사실상 자기들이 이제 금융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건데, 사실상 한류 비트코인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류 비트코인을 디지털 화폐까지 전개하여서 우리가 꿈 같지만 기축통화를 향한 도전, 21세기 이게 가능해요.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우리의 화폐가 세계화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걸 정치인들이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네, 그 다음에 글로벌 사이버 가상국가, 글로벌 이렇게 해서 수익금은 이제 또 우리가 국민권익금으로 줄 수 있는 길을 연다라는 거예요. 또 글로벌 사이버 가상국가인 코리아 세계 국가연합 전략,
이 코리아 세계 국가연합은 나중에 우리가 국가연합을 추진할 때 이제 유럽연합처럼 전개하는데, 이 글로벌 사이버 가상국가를 통해서 한글, 태권도, MBPA, 과학, 신지식, 재활, 심리, 김치, 한복, 국악, 트롯, K-팝, K-댄스 등 문화, 지식, 무역, 관광, 의료, 유학, 인재 등 이런 것들을 사이버 가상국가를 통해서 코리아 세계연합, 코리아 세계연합을 통해서 이걸 세계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 글로벌 사이버 가상국가가 한마디로 쇼핑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국가 쇼핑몰. 수익금은 국민에게 나눠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직원들은 월급이 있겠죠. 하지만 수익금은 이제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자원, 우주산업, 우주개발, 우주스마트 공장, 국민기업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국민기업을 적극 창업해서 대규모 임업, 축산업, 어업, 농업, 스마트 초연결 기업. 그래서 이 대규모 임업, 축산업, 어업, 농업을 스마트 초연결 기업으로 해가지고 드론이 이제 드론으로 뭐 농약을 뿌린다든지 또는 로봇으로 수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전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금은 국민에게 국민권익금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뭐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스마트 초연결,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 우리가 인터넷으로 공장을 운영하듯이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4차, 5차 산업 국민기업을 설립합니다. 그래서 정보, 의료, 교육 서비스 산업 등 지식 집약적 산업, 그리고 5차 산업, 패션, 오락, 레저 산업. 그러니까 우리가 이 컴퓨터 게임을 우리가 청소년들을 보호하면서 그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그래서 5차 산업은 이제 4차 산업을 지나서 산업, 패션, 오락, 레저 산업 등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이제 국민기업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수익금을 국민에게 나눠줍니다.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국민 권익금을 받게 되는 거죠. 바이오 생명과학, 유전, DNA, 생존, 성장, 자기제어, 물질 대사, 정보 인식 처리, 디지털 바이오 산업, 물리학 등 세계 분야에 융합된 기술 산업,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드론, 무인 운전, 스마트 팩토리, 3D 프린터 등 이런 것들 산업을 우리가 국민기업으로 만들어서 국민권익금을 창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사업을 잘 해서 어떻게 돼요? 수익금을 많이 발생되게 되면은 세금이 나오게 되고, 그런 세금을 또 국민에게 나눠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데이터 바우처 제도가 있는데, 이것도 바우처 제도는 모두 다 국민 권익금으로 직접 지원 원칙을 합니다. 모든 바우처 제도는 국민 직접 지원으로 합니다. 중간에서 바우처 기간이 있고 무슨 업체가 있으면 중간으로 돈이 다 빠져나가요. 그 국민에게 직접 지원해 주겠다라는 거죠. 모든 지원금은 직접 지원 원칙, 점진적 개혁, 그래서 의료, 고용, 산재, 국민연금, 실업, 복지, 세금, 공기업 수익금, 공공기관 수익금, 예산 절약금, 순세계 잉여금. 이 순세계 잉여금이 예산으로 편성해 놓고 쓰지 않는 돈이에요. 이런 거를 뭐 해외 뭐 연수 간답시고 또는 뭐 보도블록을 깨고 그랬는데, 이거 다 많이 아낀 지자체를 칭찬해주고 우리는 순세계 잉여금을 다 국민에게 나눠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적 완화도 전개하겠다. 양적 완화. 네,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양적 완화를 시행할 때가 바로 이 4차 산업혁명을 진행할 때예요. 대한민국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베네수엘라하고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역 수출, 기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정부가 정경 유착은 나쁜 거지만 정경 협력은 좋은 거예요. 정경 협력을 해서 수익금은 국민에게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제가 설명드린 국민 주권 정책에서 말하고 있는 국민 권익금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이재명의 기본소득, 그쵸? 이재명의 기본소득.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매년 수익금, 우리가 국민권익금으로 얼마를 나눠줄 수 있는가를 우리가 파악해가지고 이제 국민에게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우리가 되게 열심히 일을 하면은 이 국민권익금이 더 늘어납니다. 또 내년에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더 늘어날 수 있어요. 나라가 어려우면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국민권익금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열심히 감사해서 돈이 새 나가지 않게끔 또 아이디어를 정부에 제공해 줘야 돼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국민 권익금을 늘려서 국민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국민이 당연한 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다라는 거예요. 국민 권익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요즘에 이재명의 기본소득, 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흐름을 자본주의 흐름을 보면은 자본주의에서 수정자본주의 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것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신자유주의, 그 다음에 이제 국민주권 자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경제주권, 국민경제주권주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경제민주화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국민 배당금제라든지 국민 뭐 권익금제라든지 또는 안심소득이나 공정소득이나 뭐 부의소득제라든지 국민 기본자산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에는 가는 거예요. 그냥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이 당장 내년부터 이제 기본소득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저는 국민 권익금제를 외치면서 자본주의를 더 활성화시키면서 우리가 국민 주권 자본주의로 가자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대선 후보들한테 전달할 겁니다. 이 국민 주권 정책을 다 전달을 해가지고 연대할 수 있는 건 연대하자. 그리고 우리 국민 주권 정치, 국민 주권 정치를 우리가 전국화, 세계화 해가지고 연대해서 이 정책을 공감하는 사람들, 그래서 국민 주권주의와 국민 주권 정치, 국민 주권 시장 경제, 국민 주권 국민 경제 주권주의를 실현하겠다라는 사람들과 힘을 모아가지고 반드시 대선에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 그리고 국민 주권 정책을 실현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네, 국민 권익금, 여러분들의 권리를 위하여 좋은 의견들을 주세요.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이 국민 권익금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뭐 이재명 후보가 됐든 뭐 허경영 후보가 됐든 또는 뭐 유승민의 공정소득이 됐든 또는 오세훈의 안심소득이 됐든 또는 김두관의 국민기본자산제가 됐든 간에 모두 다 이 정책을 참고하십시오. 참고하셔서 우리가 함께 논의해서 우리 나라를 발전시키고, 중요한 것은 고통스러운 이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국민들이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최대한 기초적인 권익, 기본 권익을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해서 저는 중산층으로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중산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국민 권익금이 보장한다라면 합리적인 제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 망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열심히 벌어서 국민 권익금을 늘리는 거죠. 네, 늘리자. 우리가 함께 이 국민 권익금의 파이를 키우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국민 권익금 제도 이러한 부분들을 연대했으면 좋겠다. 뭐 저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정책을 더욱더 개발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저를 우수신지식인으로 선정해 주셨는데, 그 보답은 제가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그리고 대선 후보들이 이 정책을 실현함으로써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면 그것이 제가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우수신지식인으로 선정된 것에 대한 은혜를 갚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여러분들이 설립한 국립대학교에 저를 특임 교수로 위촉해 주신 것은 물론 총장님께 너무나 감사하죠. 그리고 또 국민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만든 대학교이기 때문에 이 은혜에 제가 보답하는 길은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20대 대통령이 이 정책을 구현하여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면 제가 그 은혜를 갚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